지금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건강 정보를 한 가지라도 꼭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셔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80대 어르신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고 70대 분이 손자와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비결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잠자기, 먹기, 움직이기만 조금 바꿔도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강수명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15년간 수면과 건강관리 상담을 해온 건강수명 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우리의 잠자리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78세 김순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밤에 5시간만 자도 멀쩡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혈압약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62세 박철수님이었는데요. 잠을 많이 자는 건 게으른 거 아닌가요? 우리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했는데 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아니면 5시간, 6시간 자면 충분하지 않나? 하고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잠이라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세요. 어제 뭐 했는지도 가물가물해라고 하시거나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다고 하시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세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고 하시고요. 더 심각한 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몸이 자주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시죠. 김순자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는 잠이 적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운전할 때도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요즘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한다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자꾸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말이에요. 이런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잠과 건강 사이에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교 등교 시간을 1시간만 늦춰도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잠이 우리 뇌와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박철수님의 경우에도 저와 상담을 시작한 후에 잠자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 같다고 하시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달 후에는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는 방법, 그리고 잠과 함께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식습관과 운동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1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찾아낸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이거든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바꿔도 몸이 확실히 달라져요. 김순자님도 지금은 밤에 7시간 정도 푹 주무시고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세요. 선생님 덕분에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철수님도 요즘은 손자들과 축구도 하시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이에요.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잠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이 뭘 하는 거예요? 라는 거거든요. 70세 이영희님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밤에 계속 깨요. 12시에 자도 새벽 2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요. 이분 말씀을 듣고 보니 잠을 자긴 자는데 깊게 못 자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마치 집 청소를 하듯이 뇌 속의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치워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영희님과 상담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잠자리 환경을 바꾸는 거였어요. 잠들기 전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텔레비전 보거나 휴대폰으로 뉴스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문제였어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우리 뇌를 깨워놓거든요. 마치 아직 낮이야, 잘 시간 아니야 라고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영희님께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시라고 했어요. 대신에 무엇을 하실까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뭘 하고 지내요? 라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해보시니까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잠이 금방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페인이에요. 65세 정민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점심 먹고 나면 졸려서 커피 한 잔 마셔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물러요.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민수님께도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시라고 했죠. 한 달 후에 정민수님이 오셔서 선생님,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밤에 깊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자는 시간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거든요.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는 거죠.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잠도 잘 안 오고 몸도 피곤해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평일과 똑같이 지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식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봤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2세 김영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먹어봤어요. 홍삼, 오메가, 비타민, 프로폴리스까지 먹는데 왜 몸이 안 좋아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드시기 전에 먼저 안 좋은 걸 끊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거든요. 좋은 걸 더하기보다는 나쁜 걸 빼는 게 먼저예요.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김영수 님도 처음에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설명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콜라 대신 물을, 과자 대신 견과류를,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구운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순서도 바꿨어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부터 드시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우리 몸이 힘들어 하거든요. 김영수님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김치나 나물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도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68세 박순희님은 저녁 늦게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과일이나 빵을 먹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어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일, 3주일 지나니까 선생님 신기해요. 배가 고프지도 않고 잠도 잘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헐적 단식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해요. 하루 중에 먹는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첫 식사를 하시면 오후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죠. 박순희 님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몸에 안 좋을까봐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천천히 해보시니까 몸이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니까 모든 수치가 좋아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운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헬스장? 무거운 기구들?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에요. 75세 최정남님께서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어요. 무릎이 아프시니까 운동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무릎이 좋아져요. 최정남님과 함께 운동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라고 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10분에서 15분, 20분, 30분 이렇게요. 한 달 후에 최정남님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무릎 아픈 게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요즘 계단 오르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운동하는 강도도 중요해요.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하세요.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빠른 거예요. 심장 박동수로 말하면 평소보다 조금 빨라진 정도가 좋아요. 이 정도 강도로 45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매일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4번, 5번 정도는 하세요. 69세 이철호님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였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자전거도 좋은 운동이에요. 이철호님은 처음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거리를 늘려서 지금은 한강까지 다녀오세요. 선생님, 운동한 후에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게 해줘요. 운동하고 나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도 운동하시면 좋아져요. 수영도 좋은 운동이에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부담이 적거든요. 그리고 온몸을 다 사용하는 운동이라 효과도 좋고요.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잠, 식습관, 운동 이 3가지가 우리 건강의 기둥이에요.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져요. 복잡한 건 없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잠, 식습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15년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말씀은 다 맞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73 장미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해요. 작심삼일이에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매번 며칠 못 가고 포기하게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미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미수님,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잠들기 1시간 전에 휴대폰 끄기, 내일은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기, 모레는 집 앞 공원 10분 걷기. 이렇게 하나씩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워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쉽게 만들었어요. 그럼 잠들기 30분 전에만 휴대폰 끄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10분 전에만이라도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할 수 있으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장미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신기해요. 잠들기 전에 휴대폰 끄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잠도 더 잘 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그 다음 달에는 저녁 늦게 먹지 않기를 추가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매일 걷기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니까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가족들이 엄마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작은 변화의 힘이에요. 또 다른 분은 67세 홍기남 님이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술도 마시고 야식도 먹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건강해지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말이에요. 그래서 홍기남님께 이렇게 제안했어요. 친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강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말씀해 보니까 친구분들도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홍기남님과 친구분들이 함께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며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역시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71세 서영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감기 걸려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서영자님께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일주일 쉰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3달 동안 꾸준히 하신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격려해드리니까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서영자님은 꾸준히 운동하고 계세요. 선생님,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100%다 지킬 필요도 없어요. 70%만 지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 10분 걸었네. 잘했다. 어제보다 일찍 잤네. 훌륭하다. 이렇게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엄격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82세 김할아버지였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거든요. 선생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하시고 식습관도 바꾸시고 잠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셨어요. 1년 후에 다시 배웠는데 지팡이 없이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몸은 정말 신기해요. 좋은 습관을 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 일찍 끄기, 내일 아침 물 한 잔 더 마시기, 집 앞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쉽고 재미있거든요. 한 달 후에는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잠을 더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3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느끼실 거고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지고 가족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우리 아버지 완전 달라지셨네.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기는 처음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제가 1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건강한 습관으로 사시면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죠? 잠 잘 자고 똑똑하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됐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가족, 친구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우리도 이제 스마트하게 건강 관리하자고 말씀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거든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